강아지는 마음으로 데려와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아지 용품들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시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살 수도 없고요. 저도 18년 동안 반려상품을 기획하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봤지만 잘 팔리고 예뻐 보이는 제품보다 실제로 매일 쓰게 되는지, 강아지에게 안전한지, 그리고 굳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지를 먼저 보게 됐어요. 한번 살 때 많이 비교해보고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추천 리스트가 아니라 제가 봉봉이를 입양하면서 실제로 제 돈을 주고 구매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기준으로 골라봤습니다. 18년 차인 저도 처음 보고 이런 제품도 있구나 싶어서 구매한 제품도 있고 오랫동안 눈여겨보다가 결국 구매한 제품도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8가지는 입양 첫날부터 꼭 필요한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제품을 골랐는지, 실제로 봉봉이와 사용해보니까 어땠는지, 그리고 처음 강아지를 맞이하는 보호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작은 꿀팁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처음 강아지를 맞이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이 영상 하나로 기준을 잡아보세요. 그럼 18년차 반려상품 기획자가 봉봉이를 입양하면서 직접 구매했던 강아지 용품 8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입양 첫날 이것만큼은 준비해주세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봉봉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사료였어요. 사료는 매일 먹는 밥이다 보니 저는 입양 준비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요.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막상 사료를 고르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정말 어렵죠. 저는 사료를 고를 때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강아지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것과 좋은 사료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성분표예요. 원료가 어떤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저는 특히 원료명이 모호하게 표시된 제품보다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해요. 저는 이렇게 육류가 많이 들어간 제품, 그리고 육류 중에서도 부산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호성도 중요하지만 강아지가 잘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 음식도 맛있는 게 건강에 다 좋은 건 아닌 것처럼요. 향미제 같이 기호성을 높이는 것보다 전체적인 원료 구성과 영양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제조 환경과 품질 관리예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 사료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실제 제조 현장을 접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원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품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게 됐어요. 다만 제가 모든 사료 공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제품 전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국내 업체들이 위생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동물병원에서 많이 추천하는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강아지에게 같은 기준으로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명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성분표를 보시면 저렴한 주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강아지의 나이나 건강 상태, 급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받았다는 이유보다 실제 성분과 영양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제가 봉봉이에게 선택한 사료가 나우 프레쉬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구성과 제품 정보를 확인해보고 봉봉이에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 지금도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13,000원 정도로 프리미엄 사료에서 중상급 정도의 적정한 가격대예요. 그리고 저는 사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봉봉이가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나 삶은 닭가슴살, 블루베리 등을 소량 토핑해서 주기도 해요. 이거는 저랑 저희 남편이랑 같이 먹는 거를 좀 나눠주는 건데요. 다만 토핑은 어디까지나 사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소량만 주고 있습니다. 사료를 고르실 때는 브랜드 이름이나 잘 먹는다는 후기만 보기보다는 원료표를 직접 확인하고 우리 강아지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두 번째는 울타리예요. 낯선 환경에 온 강아지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울타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립심을 길러주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울타리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가성비 있게 잘 나와서 저는 가격보다 강아지의 크기와 활동량에 맞는 높이와 고정력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5개월 미만인 아가는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조립도 쉽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 봉봉이의 신체 조건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구매했다가 어느 날 보니 폴짝 뛰어서 울타리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68cm 높이의 제품으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봉봉이가 에너지가 많고 힘도 센 편인데 이 제품은 고정력이 괜찮아서 쉽게 밀리거나 넘어오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흡착판도 있어서 필요하면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도 있고요. 여자 혼자서도 뚝딱 조립할 수 있는 쉬운 제품이어서 좋았고요. 플라스틱 망치도 함께 동봉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쓴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울타리를 구매하실 때는 강아지에게 적절한 높이, 그리고 튼튼함, 그리고 바닥 고정력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안전문이에요. 처음 강아지를 데려오면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나 낯선 공간을 탐색하면서 갑자기 뛰어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전문이 한 번 더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입양 준비물 중에서도 중요하게 봤어요. 18년 동안 반려동물 상품을 기획하면서 제품을 많이 봤지만 막상 봉봉이를 위해 고를 때는 디자인보다 안전성, 사용성, 가격을 먼저 봤습니다. 특히 밀었을 때 쉽게 움직이지 않는지가 중요했어요. 재질로는 망으로 된 원단 제품이나 유리 제품도 있었지만 저는 튼튼하면서 5, 6만 원대 제품을 봤는데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았지만 단점으로는 제가 문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며칠 사용하고 나니 금방 적응됐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이 바로 연결된 집이라면 안전문은 입양 전에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구매할 때는 디자인보다 강아지가 쉽게 밀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지, 보호자가 매일 사용하기 편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하우스예요. 처음 낯선 환경에 온 강아지에게는 편하게 쉬면서 적응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양할 때도 하우스도 꼭 준비했어요. 하우스는 크게 오픈형과 지붕형으로 나뉘는데요. 강아지의 성격이 어떤지 잠깐이라도 관찰해보는 걸 추천해요.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도 편하게 쉬는 아이라면 오픈형이 좋고, 구석이나 조금 가려진 곳을 찾아 쉬는 아이라면 지붕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우스를 고를 때 중요하게 본 건 편안함과 세탁하기 쉬운 구조였어요. 특히 커버가 분리되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강아지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세탁과 건조가 편한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제품을 선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써보니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구조라서 봉봉이가 몸을 편하게 기대고 자주 꿀잠을 자더라고요. 큰 단점은 없었지만
여분 커버를 하나 더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고르신다면 예쁜 디자인보다 강아지가 편하게 쉴 수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관리하기 쉬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식기예요. 식기는 매일 입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 저는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봉봉이도 처음 왔을 때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식기를 다시 바꿨거든요.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실리콘, 도자기, 유리 등 정말 다양한 재질의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재질보다 세척과 관리가 편한지, 그리고 우리 강아지의 식습관에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봉봉이는 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일반 식기 대신 슬로우 피더를 사용했어요. 칸막이가 있다 보니 한 번에 먹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느려졌고, 봉봉이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면 슬로우 피더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그릇은 유리 제품하고 도자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의 상태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고 세척도 편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재질별로 보면 스테인레스는 위생관리가 편하지만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랄 수 있고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지만 스크래치가 생기면 세척과 위생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리콘은 가볍고 휴대가 편하지만 제품에 따라 냄새가 배거나 형태가 변할 수 있어서 소재와 마감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도자기와 유리는 깨질 위험이 있지만 표면이 매끄러워서 세척하기가 편하고 오염이나 이물질을 확인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자기와 유리 재질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다음은 배변 패드예요. 저는 배변 패드는 오히려 비싼 제품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봉봉이가 생각보다 깔끔쟁이더라고요. 패드에 조금만 사용해도 다시 그 위에 볼일을 보지 않고 옆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부담 없이 바로 갈아줄 수 있는 실속형 배변 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배변 패드도 숱이나 흡수 성능 등을 강조한 제품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저는 이런 기능의 작은 차이보다 얼마나 자주 깨끗하게 갈아줄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의 탐사 실속형 배변 패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봉이는 아직 호기심이 많아서 배변 패드를 물어 뜯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배변판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배변 패드를 자꾸 물어 뜯거나 밀어버리는 아이라면 패드 자체를 바꾸기보다 고정할 수 있는 배변판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배변 패드만 준비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입양하고 나서 의외로 자주 찾게 된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냄새 제거제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배변 실수 때문에 집에서 냄새가 신경 쓰일 때가 있거든요. 물티슈로 겉만 닦아내는 것보다 소변의 잔여 성분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수의학 자료에서도 소변 잔여 냄새를 줄이기 위해 효소계 세정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냄새 제거제도 입양 첫날부터 하나 준비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배변 패드는 가성비, 배변판은 고정, 냄새 제거제는 잔여 냄새 관리.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하네스예요. 보통 하네스는 강아지가 편안해 보여서 몸을 감싸는 형태를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하네스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봉봉이와 예절 클래스를 다니면서 목줄도 하나를 추가 구매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인 핸들링이나 산책 신호를 전달할 때 저에게는 목줄이 더 편하게 느껴졌고 훈련사분들도 그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후 교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네스와 별개로 목줄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리드줄은 저는 1m 정도의 길이를 추천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산책하려고 2m짜리를 샀는데 생각보다 핸들링이 어렵더라고요. 1m 길이로 바꾸니까 봉봉이를 컨트롤하기도 훨씬 편하고 산책도 수월하고 훨씬 안전했어요. 목줄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고 착용해 주시는 게 꿀팁입니다. 그리고 자동 리드줄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크고 줄이 길게 풀렸다가 다시 당겨지는 구조라 처음 산책을 배우는 강아지와 보호자가 핸들링을 하기가 어렵고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가 많은 곳에서는 거리 조절도 쉽지 않거든요. 정리하자면 목줄을 추천드리고 리드줄은 1m 정도의 길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길이가 훨씬 안전함을 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은 많이 사기보다 전 역할이 다른 2가지 정도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강아지에게 필요한 거는 장난감 개수가 아니라 씹기, 놀기, 혼자 집중하기 같은 행동 욕구를 각각 해결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입양하고 나서 의외로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이갈이용 장난감이었어요. 봉봉이가 한참 이가 간지러울 때는 가구나 집기까지 물어 뜯더라고요. 혹시 떨어진 조각이나 집안 물건을 삼킬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갈이 장난감을 하나 줘봤는데 한참 동안 그 장난감에 집중해서 놀아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커피나무 스틱도 사용해봤고 최근에는 조금 더 단단한 올리브나무 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요. 봉봉이가 씹는 힘이 있는 편이라 오래 가지고 놀기도 좋았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입에 직접 들어가는 제품인 만큼 조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만 나무 장난감은 깨지거나 심하게 마모되면 바로 교체해 주시고 처음에는 강아지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꼭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2번째는 노즈워크 장난감이에요. 하나는 삑삑이가 들어있어서 보호자와 함께 놀 수 있는 기본 장난감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집중해서 놀 수 있는 자동 트리토이예요. 기본 장난감은 집에 처음 적응할 때 같이 놀아주면서 친밀감을 만드는 데 좋았고 트리토이는 외출했을 때 간식을 찾아 먹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보내도록 활용하고 있어요. 자동 트리토이는 혼자 있을 때 자동으로 간식볼이 나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내도록 도와줘서 외출했을 때 활용하고 있거든요. 혼자 있는 동안 불안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도록 놀이와 정신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을 이것저것 많이 사시기보다는 씹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 하나, 보호자와 놀거나 혼자 놀이를 할 수 있는 거 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2 종류부터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써보고 고른 강아지 입양 첫날 꼭 준비해야 하는 용품 8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처음 강아지를 데려오시면 사고 싶은 용품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처음부터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만 먼저 준비하시고 강아지와 생활해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제품을 하나씩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매하면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 만큼 예쁜 것보다 안전한지, 관리가 편한지, 실제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설명란에 정리해 둘 테니 제품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또 입양 준비하면서 궁금한 제품이나 고민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제품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함께 천천히 알아가요. 그럼 안녕.